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 NBA 세계에선 대학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빅리그로 진출한 선수들이 있었고,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달콤함은 수많은 어린 선수들의 로망이자 꿈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르브론 제임스, 코비 브라이언트, 드와이트 하워드 등 성공적으로 빅리그에 안착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내려갔던, 그리고 지금도 써내려가는 중인 선수도 물론 있죠. 오늘 영상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NBA에 진출해 역대급 커리어를 쌓은 전설적인 파워포워드, 바로 케빈 가넷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고졸 출신 선수들이 NBA를 거쳐갔지만 그 시작에는 바로 늑대 대장 케빈 가넷이 있었는데요. 2m 11cm, 109kg의 환상적인 피지컬과 공수양면에서 최고의 임팩트까지 주면서 원조 외계인으로 불리기도 했었던 만능 포워드 케빈 가넷. 20년 만에 등장한 이 고졸 루키가 어떤 역사를 써내려갔는지 그의 화려했던 농구 커리어를 함께 되짚어 보실까요? 때는 1976년 5월 1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린빌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가넷은 아버지 없이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좋아했지만 본격적으로 농구에 집중한 것은 몰딘 고등학교 시절부터였는데요. 키가 2m를 넘고 긴 팔과 탁월한 운동신경까지 있어 고등학교 최고의 수비수로 성장한 가넷은 슛에서도 안정감을 찾으며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폭행 사건에 연루되며 불가피하게 시카고의 패러것 아카데미로 전학을 가게 된 가넷. 그래도 타고난 재능은 이러한 걸림돌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졸업반 시즌에는 평균 26득점, 18리바운드, 7어시스트, 6블록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고교 최고의 유망주로 올라섰죠. 그리고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경기에도 초청받은 그는 뛰어난 경기력으로 MVP까지 차지해버립니다. 자연스레 수많은 대학교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농구머리는 뛰어났지만 공부머리는 다소 떨어졌던 가넷은 대학교 입학 자격 시험에서 계속 낙방하고 말았죠. 그런데 오히려 가넷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는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리는데, 그것은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곧장 NBA로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망의 1995년 NBA 신인 드래프트. 당시 가장 어린 나이로 참가했던 가넷은 초조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때를 기다렸는데요. 고교 출신 선수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던 시기였지만 가넷은 1라운드 5픽이라는 높은 순위로 늑대 군단 미네소타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드래프트 전에 치른 대학교 입학 자격 시험 점수가 마침 필수 점수를 넘겼죠. 뜻밖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가넷은 신인이었던 95-96 시즌 전반기는 벤치에서 출전하며 실전 감각을 익혔는데요.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말 그대로 냉정했습니다. 팀 동료이자 선배였던 크리스천 레이트너가 가넷의 실력이 큰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계속해서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자 불만을 표출한 것이죠. 이에 팀 성적도 초반 38경기 동안 11승 27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는데, 당시 미네소타의 사장이었던 케빈 맥헤일은 감독인 빌 블레어를 플립 손더스로 교체하고 팀의 2옵션이었던 레이트너를 트레이드해버리며 리그에서 가장 어린 이 선수에게 늑대 군단의 미래를 확실하게 올인했음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무한 신뢰를 받은 가넷은 시즌 후반기 완벽히 주전 자리를 보장받았고 확실히 자신감까지 되찾으며 신뢰에 보답하기 시작하는데요. 후반기 42경기 동안 야투에서 안정감을 찾았고 수비에서도 발군의 기량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올라운드한 잠재력이 슬쩍 보였죠. 가넷은 결국 올루키 세컨드 팀에도 이름을 올렸고 다음 소포머 시즌엔 무려 올스타로 선정되는 기염까지 토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점은 미네소타 구단이 1989년 창단 이래 만년 하위 팀을 전전하다 96-97 시즌 드디어 40승 고지를 밟으며 창단 8년 만에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다는 것이었죠. 이후 가넷의 단짝으로 활약하는 신예 가드 스테판 마버리의 가세가 팀에 상당한 영향력을 줬던 건 사실이지만 플레이오프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공수양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준 가넷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어렵게 올라간 첫 플레이오프는 1라운드 수입회라는 처참한 결과로 끝났지만 루키 시즌 꼬맹이라고 불렸던 이 애송이가 빅리그 진출 2년 만에 올스타로 선정되고 팀을 사상 첫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리라곤 사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죠. 가넷과 마버리를 중심으로 한 늑대 군단의 미래는
그야말로 찬란할 것만 같았는데요. 3년차였던 97-98 시즌에도 지난 시즌보다 더 좋아진 45승 37패의 성적으로 2년 연속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으며 순항했습니다. 그런데 가넷이 루키 연장 계약으로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되자 마버리는 이에 질투심을 크게 느꼈고, 결국 다음인 98-99 시즌 도중 마버리가 뉴저지 네츠로 팀을 옮겨버리며 가넷은 갑자기 외로운 늑대가 되어 팀을 이끌어야만 했죠. 그래도 공수양면으로 혼자 고군분투하며 무려 20-15-1-1을 찍는 외계인으로 진화한 가넷은 꾸준히 팀을 플레이오프에는 안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의 라이징 스타이자 미스터 기본기라 불렸던 남자 팀 덩컨과도 파워포워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차세대 스타로 이미지를 굳혀갔는데요. 하지만 주변에 조력자들이 많았던 덩컨과는 달리 구단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넷은 이후 수년간 홀로 늑대 군단을 이끌어야 했죠. 플레이오프에 처음 올라갔던 96-97 시즌부터 2002-2003 시즌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1라운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했고, 가넷도 서서히 부족한 지원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2003년 오프시즌 미네소타 구단도 이대로면 가넷을 잃을 것 같다는 느낌을 그제서야 직감했는지 여느 오프시즌 때보다 더욱 바쁘게 움직였고,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두 선수를 영입하게 되는데요. 가넷이 농구 실력으로 외계인이라 불렸다면 이 선수는 외모로 준수하고 안정적인 실력의 포인트가 되었던 샘 카셀과 투핸드 슬램이 전매 특허이자 뉴욕의 트윈 테러 중 한 명이었던 라트렐 스프리엘까지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빅3라고 보기엔 거창하지만 미네소타엔 이 정도 조력자들의 합류만으로도 가넷이라는 슈퍼스타가 있었기에 팬들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안겨다 주었죠. 그렇게 시작된 2003-2004 시즌, 이 세 선수의 시너지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제대로 물만난 늑대대장은 공수 양면에서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미네소타를 58승으로 이끌며 서부 1위까지 차지해버리는데요. 가넷은 커리어 첫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함과 동시에 올 NBA 퍼스트팀, 올 디펜시브 퍼스트팀, 그리고 올해의 수비수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릴 만큼 거의 완벽한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난 카멜로 앤서니의 덴버를 4대1로 가볍게 제압하고 드디어 2라운드 진출에 성공한 미네소타. 그런데 2라운드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인 세크라멘토를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세크라멘토는 센터부터 포인트 가드까지 주전 5명 모두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밀레니엄 킹스라고 불렸던 팀으로 언제든 우승을 넘볼 수 있는 강팀 중 하나였죠. 예상대로 두 팀은 7차전까지 가는 명승부를 펼쳤는데요. 7차전 4쿼터 막판 카셀이 빠진 상황에서 포인트 가드 역할을 자처한 가넷이 크리스 웨버를 크로스오버로 제치고 들어가 원핸드 슬램을 장렬시키는 장면은 압권 그 자체였고, 샤클락에 쫓기며 던진 3점 슛을 꽂아 넣는 장면, 그리고 브래드 밀러가 던진 회심의 골밑슛을 블락하는 장면 등 이 모든 플레이가 보는 이들을 전율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4쿼터 막판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의 미친 퍼포먼스로 결국 미네소타는 세크라멘토를 3점 차로 잡아내며 대망의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레이커스는 명예의 전당 선수만 4명이라는 의미의 전당포 레이커스였고, 미네소타의 세 선수가 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가넷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팀으로도 굉장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2003-2004 시즌. 그러나 가넷은 외로운 늑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운명이었을까요? 카셀과 스프리엘이 에이징 커브를 겪으며 급격히 기량이 저하되고 말았고, 지난 시즌 서부 1위를 수성하며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했던 팀이 바로 다음인 2004-2005 시즌엔 심지어 플레이오프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팀으로 전락하고 만 것인데요. 결국 2005년 오프시즌 카셀은 클리퍼스로 트레이드되었고, 스프리엘은 나에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고 미네소타와의 연장 계약을 거부한 뒤 NBA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가넷은 이후 2006-2007 시즌까지 또다시 홀로 고군분투하며 늑대대장의 본분을 다했지만 좀처럼 플레이오프 무대를 구경하긴 어려웠죠. 이미 12년을 미네소타에서 헌신한 가넷.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눈물의 인터뷰를 할 정도였고, 이젠 그도 예전의 그 꼬맹이가 아닌 이미 30살을 넘긴 베테랑이 되었기 때문에 우승을 위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적 시장에 나온 가넷은 하지만 동부 최하위 팀 중 하나였던 보스턴과 링크가 되었고, 또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보스턴 구단이 리그 최고의 슈터 레이 앨런을 영입하면서 상황은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보스턴의 에이스 폴 피어스도 가넷의 합류를 원한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2007년 여름 가넷은 결국 보스턴으로 트레이드되며 진짜 빅3를 구축하게 되죠. 슈퍼스타들과 함께 플레이하며 전반적인 볼륨은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공격 효율을 극대화시켰고 공격보단 수비에 더 집중하면서 커리어 처음으로 올해의 수비수상까지 차지하게 된 가넷. 빅3의 묵직한 활약에 힘입어 보스턴은 2007-2008 시즌 무려 66승을 기록하며 전체 1위를 수성해버립니다. 당시 NBA 전체 유일한 60승 팀이기도 했죠. 하지만 탄탄대로로 흘러갔던 정규 시즌과는 달리 플레이오프에선 1라운드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마는데요. 당시 상대는 정규 시즌 37승을 거두고 8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애틀랜타였는데 무려 29승이나 차이나는 팀을 상대로 7차전까지 가는 초접전 시리즈를 펼칩니다. 다행히 7차전에서 방패로 제압해버리며 가까스로 2라운드에 진출했지만 하필 당시 초전 성기에 접어들었던 남자이자 아직도 벤자민 버튼으로 빙의해 코트를 누비는 남자, 바로 르브론 제임스가 버티고 있던 클리블랜드를 만나죠. 이미 지난 2007년 플레이오프 때 파이널까지 올라갔던 르브론과 클리블랜드였기 때문에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시리즈였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이 시리즈도 7차전까지 가고 말았지만 피어스의 놀라운 퍼포먼스에 힘입어 클리블랜드도 물리친 보스턴의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되죠. 그곳에서 만난 디트로이트는 4승 2패로 조금은 수월하게 제압했는데 2승 2패로 팽팽히 맞선 채 펼쳐진 5차전에서 가넷은 33득점 맹폭을 퍼부으며 팀 승리를 견인했고 다음 6차전은 피어스의 맹활약으로 승리를 챙기며 가넷은 커리어 처음 NBA 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파이널에서 만난 상대는 다름 아닌 보스턴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미네소타 시절에도 가넷의 발목을 2번이나 잡았던 팀, 바로 LA 레이커스였는데요. 홈 2연전을 잡아내며 가볍게 시작한 파이널 무대. 그런데 이전 시리즈들과는 달리 원정 2연전 중 한 경기를 잡아내며 시리즈 스코어를 3대1로 유리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5차전은 내줬지만 6차전에 결국 39점 차이 가비지 게임을 만들면서 가넷은 그토록 염원하던 NBA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승이 확정된 후 인터뷰에서 남긴 그의 한마디는 한때 케빈 가넷의 후원사이기도 했던 한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를 생각나게 했죠. Anything's possible. Anything's possible. 다음인 2008-2009 시즌 리핏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던 가넷. 하지만 시즌 도중 무릎 부상을 당하며 전력이 약화된 보스턴은 가넷이 플레이오프에도 돌아오지 못하며 2라운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했는데요. 비록 리핏에는 실패했지만 2010년 플레이오프에선 다시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며 두 번째 우승 반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그곳에선 또 레이커스가 가넷과 보스턴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레이커스는 2년 전보다 더 강팀이 되어 있었고 기량이 점점 하락하고 있던 가넷은 별다른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하며 준우승에 그치고 맙니다. 이후 12-13 시즌까지 보스턴에서 6시즌을 뛰며 플레이오프에도 계속 올라갔지만 2010년대를 주름잡기 시작한 마이애미 빅3에게 번번이 덜미를 잡혀 또 하나의 우승 반지를 차지하는 데는 실패했던 가넷. 결국 보스턴 구단은 2014년 오프시즌 세대 교체를 선언하며 가넷과 피어스를 함께 브루클린으로 트레이드했고 출전 시간도 대폭 줄어든 가넷의 커리어도 서서히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비록 우승 트로피를 안겨다 주진 못했지만 친정팀이 그리웠던 가넷은 그곳으로 돌아가길 원했고 그렇게 7년 만에 다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보금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Number 21, Kevin Garnett. 복귀전에서 오랜 팬에게 환상적인 환영식도 선사받고 블레이크 그리핀에게 멋진 인유어 페이스도 먹이는 등 예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플레이들을 보여주며 미네소타에서 마지막 2년을 뛴 가넷은 2016년 9월 23일 현역에서의 은퇴를 선언하면서 역사적인 21년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되죠. 케빈 가넷은 고졸 출신으로 NBA에 진출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선구자격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난 2020년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레전드로 등극한 늑대대장 가넷. 코트 위에서 보여준 그의 열정과 헌신은 많은 농구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